예, 먼저 내란 재판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9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오는 9일에 열립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부의 선고는 아마 2월쯤에 있게 되겠죠. 2월 초쯤 있을 예정입니다. 예. 지금 대충 지금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보통 지휘원 재판장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하고 9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틀 동안 그 윤석열 내란 핵심 피고인 8명 결심 공판을 엽니다. 이 결심 공판이라는 게요. 그 특검팀이, 그러니까 검찰 쪽이 최후 진술을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한 다음에 특검팀이 재판부에 선고 형량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얼마의 형을 내려주십사 하고 요구하는 그런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그 윤석열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죄 같은 경우에는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딱 3가지뿐입니다. 평론가님 뭘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형 구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 가지 측면이 대립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했다. 이거는 사실 상상을 못할 범죄란 말입니다. 과거에 한국에 쿠데타가 있었습니다마는 박정희의 5.16이라든가 전두환의 12.12는 군부의 장군이 한 건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상자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짐작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현직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피해, 그다음에 국민들이 겪는 심리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사형 구형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전노 재판 때 그때 구형이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였죠. 네. 그리고 이제 선고는 전두환은 무기가 나오고 전두환은 노태우는 20년인가 16년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2년인가요? 예. 네. 우리나라에서 뭐 이미 사형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좀 유명무실화됐기 때문에 물론 사형을 사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뭐 사형이 집행된다거나 뭐 그런 걸 예상하지는 않겠지만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사형 구형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평론가님의 이제 의견이신 거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친위 쿠데타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삶을 위협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사형 구형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전 시장님이 사형 부활 운동을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년 2월 달쯤에 이제 선고가 날 텐데 선고는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좀 이러긴 합니다만은. 네, 개인적으로 저도 무기징역이 나올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이게 사형을 구형할 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할 때하고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재판부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감경에 그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입니다. 정황을 재판장이 고려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론상으로 보면 10년형까지도 감경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을 때 최대치로 감형했을 때 10년까지 나오는 거죠. 예. 그것은 이론상이고요. 실제로 전망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구형은 사형, 선고는 무기징역이지 않을까. 최소한 1심에서는요.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좀 상당수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위원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는데 이런 가운데 어저께 내란 재판에서 직위원 판사가 의외로 좀 예.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는, 뭐 소리를 질렀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관련 장면이 지금 준비가 됐죠. 한번 보실까요? 그 장면. 예, 제가 3번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님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절차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 굳이 그 말씀을 드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계속 같은 얘기 했어요. 재판부는 계속 같은 얘기 했어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면 된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판결로 정리하겠다. 뭐 사실 다른 판사들은 저런 모습이 굉장히
잦긴 한데 네. 지기현 판사니까 이제 좀 의외이긴 합니다만은 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게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판부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특검팀에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발언을 하는 와중이었어요. 갑자기 이하상 변호사 아마 어떤 걸로 다들 기억하실 수 있냐면 그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이고 감치 명령을 받을 만큼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그렇죠. 아마 그 감치가 왜 실현이 안 되고 있지?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상 변호사가 특검팀에서 발언하는 와중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은 지금 나오진 않습니다만 목소리를 막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발언하는 이찬규 검사는 수사검사이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다. 특검보가 말씀하라, 특검보가 말씀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쓸데없는 트집을 잡는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이제 지기현 재판장이 자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면 나중에 절차를 다시 밟든지 뭐 아시겠죠? 뭐 이렇게 한 특유의 그 부드러운 말투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합니다. 특검보가 말해라, 특검보가 말해라 하니까 자 지기현 재판장이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다. 세 번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님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데시벨이 높아지는데요. 지금 목소리 톤만 그런 거 어느 정도로 높냐면 지금 음향을 잡으면 거의 끝까지 데시벨이 올라갑니다. 아마 이 재판을 보신 관심 있는 청취자분들이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처음입니다. 예. 그렇죠.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실제로 이 변호인이 정말 어찌 표현한 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극악스럽게 달려드는 것도 있고요. 지켜보면 알거든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시간이 9시가 넘었거든요. 지기현 재판장은 또 이런 걸 못 견딥니다. 예. 그렇지. 예, 점심 식사, 저녁 식사 굉장히 챙기거든요. 이런 측면들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요. 아마 지기현 판사도 이건 심각한 재판 방해야 예. 그렇죠. 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굉장히 속된 표현인데 뭐 개발에 땀났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 게 지기현 판사도 주위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인도 이제는 좀 정색을 하고 실제로 이제 선고의 시간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아주 이제 엄격하게 자기 선고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느끼고 있다라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어쨌든 내일 모레 있을 검찰의 구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소식인데요. 뇌물을 받고 잘 받았다. 도와줄 게 뭐냐. 이런 답을 보냈다는데 김건희 씨는 이전에도 많이 이랬던 것 같아요. 예. 네, 보통 뇌물 받고 싹 씻는 사람도 많은데 뭐 흔히 하는 말로 자기 통장에 꽂히면 아니 무언가를 받으면 꼭 해주는 뭐 이런 것을 보여준다라는 이런 소문들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공소장에 등장해서 좀 인상적이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가 도와줄 것이 없느냐라는 말이 나온 거는 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이 뇌물을 전달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2022년 3월에 5,560만 원짜리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전달을 했고 두 번째 티파니 브로치라고 하는데 2,610만 원짜리 4월에 같은 해 4월 8일 날 이 티파니 브로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난번에 받은 목걸이가 아주 예쁘던데요. 혹시 제가 회사에 도와드릴 것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봉관 회장이 이 정도면 이 김건희가 직간접적으로 국정운영에 관여를 하는 것 같고 맞사위의 인사청탁을 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직접적으로 본인의 사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서희건설 회장이. 네, 서희건설 회장이 그 인사청탁을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면서 큰 사위가 대통령의 검찰 그리고 대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있으니까 정부에서 일할 자리 있으면 좀 데려다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총리실 비서실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뭐 그 뒤에 또 김건희는 살뜰하게 챙깁니다. 직접 그 박성근 변호사입니다. 사위 이름이요. 박성근 변호사한테 직접 연락해서 바쁘실 텐데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희건설에서는 그 자리가 뭐 그렇게 탐탁지 않았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아마 좋은 자리가
존재를 원했었는데. 예, 아마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실제로 서희건설이 의식을 한 것은 이후에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정이라든가 보다 힘 있는 자리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었겠죠. 뭐 그 뇌물도 큰 뇌물이긴 합니다만 그거 뭐 목걸이 주고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 김건희는 선수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일단 목걸이 받고 총리실에 넣어줬으니까 계속해서 관리하면은 금덩어리 갖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렵겠지 뭐 2번 3번 뭘 어렵겠습니까? 김건희는 계속 관리하면서 더 큰 뇌물이 오면 더 큰 자리도 줄 수 있다. 저는 그런 뉘앙스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일들을 꾸준히 저는 남편이 고위 검사 시절부터 해오지 않았나라고 그렇죠. 의심이 됩니다. 모든 일은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죠. 예. 네. 여러 번 하거나 한 번도 안 하거나. 예, 지금 방금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박성근 변호사, 그러니까 박성근 실장한테 직접 연락했던 건 바로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바쁠 텐데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자체가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 충성을 다하라 이런 느낌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세력권을 계속 넓혀 나가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예. 기회 되면 더 큰 뇌물도 갖고 오고 그렇죠. 뭐 그런 기대 심리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그 저는 어제 공소장에서 눈에 띄는 대목도 하나 있었는데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사실 금고북이 준 것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50만 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을 건넨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김건희가 사실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복제품까지 받아 챙겼나? 막 이런 생각도 제품 들어요. 그걸 굳이 받아서. 그래서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본인한테 들어오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걸 복제품인지 아닌지도 지금 검증하지 못하고 받을 정도가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게 복제품인지 아닌지 그거를 설마. 예. 예,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관련 소식도 있었죠? 종점 변경 관련? 사실은 이제 이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이 수사가 마무리짓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많은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된 JTBC 보도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종점에 전원주택 사업을 구상한 문건이 나왔다는 건데요. 원래 이제 건설 쪽 계속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애초에는 땅값을 누린 것이다. 이렇게 전해져 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전원주택 사업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상 시점 자체가 이 주택 사업을 구상한 시점 자체가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결과도 나오기 전이었고 말씀드리자면 원래 김씨 일가가 주택 사업을 해서 크게 이득을 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예. 저는 그 현장을 몇 번 가봤거든요. 예. 느낌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분위기가. 공릉지구에서도 사업을 해서 돈을 예. 벌었잖아요. 예. 여기 어떤 느낌이냐면은 비버리 힐, 노팅 힐 이런 느낌이 옵니다. 고속도로에서 바로 언덕이 보입니다. 여기에 아울렛 정도 지었고 원래 계획대로 강남과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들어섰더라면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대박이 날 것이다. 딱 느낌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며칠 전 얘기지만 뭐 IC, JC 때문에 왜 네. 이게 IC가 나야 되는데 JC로 났냐라고 굉장히 막 화를 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이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C로 나오면 말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힐이 되는 거죠. 예, 힐이 되는 거죠. 예, 힐이 돼서 본인들이 이제 주택 사업 어찌 보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사업으로 발전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사업이 대박을 날 수도 있었는데 JC가 되어서 좀 아쉬웠을 것 같은 거죠. 지금 그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수사에서 이 부분은 계속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